수험에서 무조건 합격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다 알려주셔도 되는 거예요? 물론 됩니다. 어차피 다 안 하거든요. 이 수험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죠.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바로 중요한 것만. 그래서 이 631 공법에 따르면 당연히 수험을 잘하게 되겠죠. 시험장에 이 책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은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. 저는 그 사람들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한 일주일이면 거의 저는 20회독을 하게 되거든요. 우리 공무원 시험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. 자격증 시험, 무슨 어떤 시험이든 다 통용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. 안녕하십니까. 자,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행정법 그리고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홍대겸이라고 합니다. 자, 오늘 이 영상을 마련한 이유가 있습니다. 자, 바로 수험생 여러분들께 공부할 때 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그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근데 뭐 저 혼자 막 얘기할 수 있죠. 그것보다 더 여러분께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험생분을 모시고 얘기하는 게 더 좋아 보였어요. 그래서 오늘 어렵게 이 자리에 수험생 한 분을 모셨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? 네,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. 자, 열심히는 하고 있다. 네. 그러면 지난주 거 복습하셨습니까?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. 보기는 봤다? 복습은 안 한 것 같은데 지금. 자, 그래서 가장 우리 평균적인 우리 수험생분들이 아마 많이들 이렇게 공부를 하실 텐데 제가 실제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정말 제대로 이 수험을 할 수 있는지를 꼭 짚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저 여쭤볼 게 있어요. 네. 자, 보통 본인은 공부할 때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나요? 근데 사실 저는 계획을 그렇게 잘 이렇게 상세하게 세우지는 못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약간 상세하게 세우면 네. 좀 더 스트레스 받는 타입. 아, MBTI P신가요? 아, 네, 맞습니다. 네, P들 잘 들어. P들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. 이거? 네, 그래가지고 일단 그냥 요일별로 크게 공통 과목은 맨날 하려고 하고 있고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요일별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 정도 좀 큰 그림으로만 네. 세우는군요. 자, 그러면 제가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. 자, 일단 보통 아마 대부분 수험생들이 그렇게 세울 겁니다. 학원 커리에 따라서 일단은 공통 과목 하고 과목마다 그때 배운 거 그때 복습하면서 쭉 나갈 거예요. 근데 진짜 수험에서 성공하는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. 바로 역순으로 세우는 방법이에요. 지금 와닿지 않으신 것 같은데. 네,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. 역순으로 계획을 세우는 방법은요. 바로 일단 거꾸로 세우는 거예요. 거꾸로. 자, D-Day. 자, D-Day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. 모든 시험엔 D-Day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세워가는 거예요. 근데 우리 보통 많은 수험생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오늘 계획, 이번 주 계획 이렇게 세워가거든요. 만연하게. 그렇게 되면 막판에 뭘 공부해야 될지 제가 감이 안 오거든요.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날입니다. 시험날. 그죠? 이날보다 중요한 날은 없겠죠. 네. 자, 그러면 이 날 전날 하루 있죠. D-1. 네. 이 하루에 내가 그 다음날 볼 수 있는 내용을 모두 1회독을 할 수 있다면 그 수험은 성공한 겁니다. 어제 본 거 다음날 기억 안 날까요? 기억나겠죠? 그래서 이 전날 1회독을 하는 것이 우리 수험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1회독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되지 않아요. 어떻게 되냐? 전에 3일이 필요합니다. 3일. 이 3일 동안 1회독을 할 수 있어야 마지막 하루에 1회독이 되는 거죠. 그래서 D-, 이때 1일, 이때 3일이 필요한 거네요. 그런데요, 이 3일을 위해서는 그 전 한 일주일 정도가 필요합니다. 7일. 네, 이렇게 필요합니다. 자, 이렇게 역순으로 가는 거죠. 그러면 이 7일을 위해서는 그 전에 한 달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또 3개월이 필요하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세워가는 거예요. 이렇게 세우다 보면 지금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딱 알게 됩니다. 그러면 내가 큰일 났구나.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구나가 감이 오게 돼 있어요. 자, 그래서 우리 계획은 반드시 역순으로 세워야 된다. 이걸 꼭 말씀드릴게요. 자, 결국 이 수험이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? 네,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정말 밑이 없는 그 독에 물을 담는 방법은 딱 하나야. 뭐예요? 계속 네, 들이부어요. 들이부어야죠. 막판에 겁나 들이붓는 겁니다. 그게 수험을 하는 방법이에요. 사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건 너무나 양이 너무 방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 번 듣고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? 막판에 이 막판 요때 아주 그냥 물을 빠르게 들이붓는 거죠. 그게 바로 회독이거든요. 그래서 마지막에 1회독을 할 수 있다. 그러면 정말 빨리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. 그러면 시험장 가면 다 기억이 납니다.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야 되고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계획 세우는 법은 제가 알려드렸고 정말 중요한 공부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본인이 하고 계신 게 공부예요? 수험이에요? 수업이죠. 수험입니다. 자, 이겁니다.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 수험이에요. 이 두 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. 공부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. 우리가 게임하는 거 아니면 노래방 가서 가사 배우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공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내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니까. 근데 말이죠,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그리고 본인은 수험생이에요. 자, 수험은 다른 겁니다. 수험은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. 그냥 합격
아니면 불합격. 합격하기 위한 행위 자체가 우리는 수험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평등하게 다 똑같습니다. 모든 경쟁자들은 다 똑같은 시간을 갖고 있어요. 그 시간을 합격에 위해서만 써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. 시험에 전혀 안 나오는 것들을 오랫동안 보고 있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뭐 장수생도 있죠. 장수생들. 물론 저도 장수생이었어요. 예전에. 그래서 저도 예전에 공부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아는 거야. 그때 뭐 공부하는 게 재밌었어요. 막 깊이 들어가고 막 판례 찾아보고 막 그랬어. 막 학자처럼.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실력은 좋아졌지만 시험에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제가 정말 깨달은 게 있습니다. 아, 수험을 해야 되는구나. 그 수험을 그러면 잘하는 방법들이 존재해요. 이 수험에서는 반드시 왕도가 있습니다. 수험에서 무조건 합격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다 알려주셔도 되는 거예요? 물론 됩니다. 어차피 다 안 하거든요. 제가 계속 얘기해도 딱들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해도 할 사람만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근데 본인은 이제부터 하셔야 되는 네, 거예요. 저는 꼭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수험의 왕도를 알려드리죠. 저는 6, 3, 1이라는 공부법을 했습니다. 이건 뭐냐? 60분, 30분, 10분입니다. 이게 뭐지? 자, 이걸 합치면 얼마게요? 60분. 100. 맞습니다. 100분이에요. 죄송해요. 갑자기 수학 문제를. 이 60, 30, 10을 왜 썼느냐? 자, 이 수험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죠?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바로 중요한 것만 반복을 하는 겁니다. 그 반복을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. 자, 보시면 첫 번째 60분. 자,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? 우리가 책을 펴놓고요. 저는 타이머 60분을 맞췄습니다. 자, 그래서 60분 동안 내가 범위를 정해서 열심히 보는 거예요. 그러면 60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어떻게 넘어가야 돼. 막 깊이 보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60분이죠. 그래서 이거 1회독을 합니다. 1회독 하게 되어 있고요. 자, 그다음 60분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타이머를 또 30분을 맞춰요. 그러면 아까 금방 본 거를 이제 또 보는 겁니다. 근데 생각해보세요. 금방 본 거를 또 보면 훨씬 수월하겠죠? 그래서 두 번째, 2회독은 3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요. 아까보다는 좀 수월하게 되는데, 그런데 금방 보고 또 본 거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만 아까 좀 놓친 것들도 조금 눈에 보이게 됩니다. 아, 그래서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30분 안에 보게 되고요. 자, 여기서 끝내면 또 아쉽죠. 끝내고 나면 바로 또 스탑워치를 10분으로 맞춰놓는 거예요. 그래서 마지막 요 10분 동안 또 1회독을 하게 됩니다. 이게 3회독제죠. 자,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3회독을 하게 됩니다. 결국 이 수험은 반복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인데 벌써 전 100분 안에 3회독을 했네요. 또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? 우리가 수업 시간 때 쉬는 시간 있죠? 쉬는 시간이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됩니다. 그 10분에서 15분 정도에 1회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. 그때도 공부하는 거야. 우리가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게 막 독서실 책상에 꼭 앉아서 막 으악 힘주고 막 으악 하는 것만 공부가 아니라 쉬는 시간에 댄디하게 착착착착 넘기는 것도 우리 수험을 위한 공부에 나가는 거죠. 그래서 이 632 공법에 따르면 자, 이 100분 동안 3회독이 되고 뿐만 아니라 10분 동안 1회독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.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오가면서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1회독을 착착 넘기는 거예요. 결국 이렇게 댄디하게 여러 번 보는 사람이 수험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결국 많이 보는 싸움이거든요. 혹시 엄마 얼굴 기억하세요? 네. 그래요? 왜? 어떻게 기억하는 거예요? 본 지 얼마 안 됐어요. 엄마. 본 적, 네. 왜 기억하는 걸까요? 엄마 얼굴을. 자주 보니까? 맞습니다. 이게 바로 수험의 핵심이에요. 어차피 얘기해줘도 안 들을 거잖아. 안 들을 거니까 내가 시원하게 얘기할게요. 많이 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많이 보면 기억하는 거다. 그리고 우리가 아까 시험장 가서 많이 본 것들은 기억나거든요. 확실하게. 결국 우리는 그거를 잘하는 사람을 고르는 이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많이 보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. 그래서 이 631 공법에 따르면 당연히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가 되겠죠. 당연히 수험을 잘하게 되겠죠. 이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. 근데 안 해. 어차피. 근데 하시면 무조건 수험에서. 저는 무조건 하죠. 저는. 무조건이에요. 알려주셨으니까. 네.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해독을 하는데 한 책을 가지고 계속 해독을 하잖아요. 네. 시험장에 갈 때는 이 두꺼운 책을 그대로 가져가야 할까요? 제가 맨날 보던 거니까. 네, 물론 그렇긴 한데요. 시험장에 이 책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. 저는 그 사람들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. 미안한데. 왜냐? 그때 가서 이걸 통째로 들고 가서 보는 게 아닙니다. 자,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? 자, 두 번째 공부 방법, 바로 저는 A4 공부법이라는 걸 활용했습니다. A4 공부법. 자, A4 공부법은 뭐냐? 단순한 거예요. 자, 이게 바로 A4 용지입니다. 저는 이 A4 용지를 접고 또 접었어요. 그러면 총 이렇게 8칸이 나오네요. 저 어떻게 했냐면 매 공부하는 순간마다 제가 외워야 될 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일단 썼습니다. 예를 들면 기본권의 주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태야 해서 깊이 썼어요. 써내려갑니다.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다 차는 순간이 오겠죠? 그러면 요거를 들고 제가 다닙니다. 그래서 저는 지하철을 탈 때, 자기 전에, 아니면 밥 먹을 때 항상 휴대하면서 들고 다녔어요. 왜 그랬을까요? 왜 그랬을까 내가? 자주 보려고? 맞아요. 엄마 얼굴처럼. 엄마!
엄마 하면서 자주 보려고 하는 거야. 그러니까 기억하려고.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한 일주일이면 거의 저는 20회독을 하게 되더라고요. 여러분 20번 보면은 까먹을까요? 자, A4 공부법의 핵심은 결국 많이 보는 거였어요. 자, 그러면 아까 제가 소개한 6311 공부법, A4 공부법 둘 다 공통점이 있네요. 바로 많이 보기. 보기. 맞습니다. 아, 훌륭한데? 이렇게 공부하란 말이에요. 이런 식으로. 많이 보기 위한 방법들이었습니다. 이게 바로 수험의 본질이죠. 자, 그리고 아까 처음에 시험장에 이 책을 다 바리바리 싸들고 가도 될까요? 라는 약간 저 불편한 소리를 했는데 저한테 제가 안 된다고 했죠. 안 됩니다. 뭘 가지고 가셔야 되냐? 막판까지 갔으면 분명 내가 모르는 것만 추리는 이런 A4들이 있을 거예요. 저는 이런 걸 들고 갔어요. 저는 마지막 그 하루 전에 일회독 할 때 진짜 그때까지 모르는 거 몇 가지만 적고 갔어요. 그래서 그것만 싹 보고 시험 바로 갔습니다. 그러면 바로 본 건 또 기억하잖아요. 또 희한하게 꼭 막판까지 제가 몰랐던 것들 있죠? 그게 시험에 또 나와, 희한하게. 그래서 바로바로 그런 문제들을 딱 맞출 수가 있었던 거죠. 어쨌든 이 모든 공부법들은 많이 반복하게 하는 거고요. 여러분도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강조를 하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거의 따라 하시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이 수험의 목적은 여러분이 합격하는 겁니다. 그리고 저도 이 해커스의 강사로서 저의 목적도 여러분의 합격이에요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수험에 대응하는 이 공부법들은요, 뭐 계획 세우기 또 공부법들은 우리 공무원 시험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. 자격증 시험, 무슨 어떤 시험이든 다 통용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. 그냥 만연하게 공부하는 사람들 말고 합격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수험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통용되는 방법입니다. 저는 해커스에서 행정법, 헌법을 담당하는 강사이지만요. 저는 강사라는 이름보다 수험 전문가로 불리길 원합니다. 사실 제 학원에 오시면 제 실강생들이 너무나 많아서 깜짝 놀랐을 건데 그분들이 저에게 많은 수험에 관한 걸 물어보세요. 그러면 저는 그 기꺼이 조언을 해드리거든요.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분들 중에서 합격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공부법을 소개하고 수험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리는 게 누군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겠다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또 그런 부분에 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수험을 제대로 하고 싶다. 그러시면,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. 그러면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저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도움이 되셨나요? 네. 알려주신 대로만 하면은 네. 진짜 합격할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정말요? 네, 제가 잘하면 잘할 거야. 잘할 수밖에 없어. 내가 감시할 거야. 본인의 목표는? 합격이요. 제 목표는? 합격이요. 네, 본인의 합격이에요. 네. 아시겠어요?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가졌으니까 이제 제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방법을 알려줘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실천을 하는 게 여러분이 합격하는 가장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수험생 여러분들 힘을 드리겠습니다. 수험생 여러분, 화이팅! 파이팅!